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40강까지 해서 기후 단원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내용을 좀 학습했습니다. 지구과학적인 요소가 많아서 조금 곤란했을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대기, 대순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가 내리는 원리 이런 부분들은 지구과학하고 상당히 많이 겹칠 것이고 또 지리에서만 다루는 쾌펜의 기후 구분, 요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후 지역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기초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단원은 41강 열대기후입니다. 자, 열대기후부터 해서 점점 추워지는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갈 텐데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적도 근처다. 1년 내내 우리나라의 여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뭐 요 정도의 상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여름과는 전혀 다른 열대기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분포와 특징이죠. 어디에서 열대기후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열대기후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40강에서 학습했다시피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래요. 자, 요거 일부러 한자 갖다 놓은 거예요. 가장 추운 한 달, 그죠? 가장 추운 달. 북반구 같으면 몇 월이에요? 1월. 남반구 같으면 7월. 그 달이 평균 기온이 18도. 가장 추워도 18도를 넘어야 해. 이것이 열대기후의 정의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미 학습했고요. 그래서 어디 있나 봤더니 어쨌든 저위도 지역에 있다.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 회기선 사이에 저위도 지역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이 회귀선이라는 말 잘 쓴다 그랬죠. 자, 이게 요게 위도 23.5도 부근입니다. 이게 뭐 정확히 말하면 23.2 몇 도 뭐 이렇게 돼 있는 책도 있는데 우리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 요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숫자를 맞추자고요. 자, 그래서 위도 23. 몇 도 부근이 남북 회기선이고 그러면 상당히 저위도잖아요. 적도를 주변으로 해서 북쪽으로 23.5, 남쪽으로 23.5 요 사이에 있는 그죠? 지구에서 가장 뚱뚱한 부분 거기를 차지하는 게가 열대기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면요. 자, 특징이 뭐냐? 자, 연중 기온이 높아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연교차가 작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좋겠는데 시험 볼 때에는 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요 표현에 밑줄 그어 봅시다.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작다. 하루 중에 나타나는 기온의 변화가 한 달치 평균을 묶어서 12묶음을 만들어 봤더니 그 한 달치 평균들의 차이보다 하루 중에 변화가 더 크더라. 그래서 요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열대기후를 상징하는 어떤 보기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작다.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겠습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그죠? 일교차보다 작다. 그냥 앞뒤만 바꾼 겁니다. 요렇게도 그냥 씁니다. 앞뒤를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작냐? 연교차가 더 작다. 요런 의미면은 다 맞는 겁니다. 거꾸로 일교차가 더 크다. 그래도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한 일사. 햇볕이 내리쬐는 걸 일사라고 합니다. 강한 일사로 상승 기류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공기가 위로 붕붕 떠요. 데펴진 공기는 위로 뜨잖아요. 그래서 대류성 강수, 우리 요거 소나기 같은 것들을 대류성 강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특히나 열대지방의 한낮에 데워진 공기에 의해 내리는 소나기를 스콜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도 수렴대 얘기가 3번에 나오네요. 적도 수렴대 우리 영어로 이거 이렇게 약자로 쓴다는 것도 알고 있죠. ITCG가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한다 하는 얘기 했었습니다.
적도 수렴대라는 건 지구의 그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북반구와 남반구의 요 틈 사이를 이렇게 띠 모양의 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적도 수렴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적도 수렴대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죠? 두 무역풍이 만나서 상승 기류를 일으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그냥 달별로만 기억을 하자면, 자, 1월 달에는 남반구에 있어요. 7월 달에는 북반구에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1월 달에는 남회기선 부근, 7월 달에는 북회기선 부근에 있다. 근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사바나 기후에서는 왜 비가 많이 내리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을 적도 수렴대라고 하고, 1월 달에는 이게 남반구로, 7월 달에는 북반구로 이렇게 온다 하는 거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싱가포르 시내인데요. 싱가포르는 가장 대표적인 열대 우림 기후의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비가 내리기 직전에 보면 지금 정란운이 엄청나게 피어오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스콜이 왕창 쏟아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구분을 해볼 텐데, 이미 우리는 40강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대지역의 구분하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열대를 상징하는 기호 A에다가 1년 내내 비가 내린다. 요렇게 생긴 거 있었겠죠? 열대기후인데 1년 내내 비가 내려요. 열대기후인데 여름과 겨울,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기온이 계속 높으니까 우리의 겨울 같은 건 없겠지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그래서 이게 온대지방이었으면 겨울이었을 텐데 겨울이 아니고 비가 안 오는 시기, 그냥 이렇게 구분되는 데가 있다고 했죠. 요게 열대 사바나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열대우림, 요거는 사바나. 그 다음에 원래 사바나 기후에 가깝지만 우기 때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총 강수량으로 치면 열대우림만큼이나 많이 비가 내리는 열대 몬순 기후 지역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런 기후 지역들로 구분한다 하는 거 우리 40강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 특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체적인 기후 구분을 봅시다. 자, 지금 보면 푸켓, 다윈, 이키토스 뭐 이런 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먼저 적도 부근, 우리 요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오면 문제에서 항상 적도를 유심히 봐야 돼요. 적도가 있는 근처는 대체로 적도 부근은 그 열대 우림 기후인 데가 많습니다. 자, 열대 우림 기후 지금 나타나는데 보면은 여기 콩고강 일대거든요. 여기가. 자, 여기 아프리카의 콩고강 일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이쪽, 필리핀 여기. 그다음에 우리 열대 우림 하면은 유명한데 아마존 열대 우림, 요런 데들이 바로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가 이 열대우림 기후를 둘러싸고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윈이라고 돼 있는 지역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다윈은 좀 별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다윈이라는 여기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에 뿔 2개나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 뿔이 이렇게 2개가 뻥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예. 자,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오스트레일리아 북부는 열대기후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2군데 뿔난 곳, 여기가 사바나 기후다. 요거 핵심 암기 포인트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W자가 붙으면 겨울 건조잖아요. 근데 얘는 남반구예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반구라서 이 북반구의 여름 겨울이 반대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1월 달이
1월 달이 우리 북반구였으면 겨울이니까 건기일 텐데 여기는 1월 달이 우기이고 7월 달이 건기죠. 그죠? 요렇게 구분된다는 거. 1월과 7월 달에 요 건우기가 북반구랑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 예, 여기, 예,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 여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쪽, 요 두 군데 뿔난데, 여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 사바나 기후 하면은 좀 알아둬야 될 때가 아프리카 서부예요. 자, 선생님, 요거는요, 헷갈리기 좋거든요. 뭐가 헷갈리기 좋으냐면, 적도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적도선이 꺼져 있으면 남아메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적도선 인근이 전부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 동부에 여기가 이제 콩고강 일대거든요. 콩고강 유역은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서부에 케냐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이런 데는요, 이제 바람이 좀 건조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열대우림 기후가 아니라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놓고 보면 열대기후 포인트 지역을 요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챙겨 놓으시면 아주 유익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아메리카 지역도 보면은 생각보다 사바나 기후가 넓게 나타나고 이 아마존강 유역 기입숙한 곳, 그죠? 여기서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고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마존강 유역의 많은 지역들은 사바나 기후거나 혹은 열대 몬순 기후, 그죠? 요거나 아니면 요게 많이 나타난다. 예, 요런 특징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요것도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열대 우림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열대 몬순 기후가 많이 나타나는 데가, 물론, 그,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도 많지만, 출제가 많이 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데는 이 아시아 지역에 열대 몬순 기후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 열대 몬순 기후 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기후, 그 분포를 좀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먼저 푸켓은요. 자, 한 달에 강수량 60mm가 안 돼가지고 60mm 안 되는 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는 상당히 많이 오지만 뭐 기온은 당연히 높죠. 1년 내내 여름인데 비는 상당히 많이 오지만 비가 안 오는 달에 확실히 한두 달 정도 비가 안 오는 때가 있어서 여기는 열대 몬순 기후가 돼요. 아이고. 예, 여기 열대 몬순 기후가 되고,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짧아지는 달이 없죠. 일단, 꺾은 선 그래프는 전부 18도 넘으니까 맞고, 여기, 강수량 그래프 보면은, 60mm 이상 비가 다 내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윈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오는 달에 확실히 안 오죠. 그죠? 건기에 비가 매우 적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사바나 기후인데 7월달 강수량이 뻥 하고 비었어요. 왜 그렇죠? 여기가 남반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남반구는 7월달이 건기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칼라로 표시를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다시 보시면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데 월 강수량이 60mm가 넘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 콩고 분지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 자, 여기다가 한두 개의 어떤 지명만 조금 더 적어주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싱가포르예요.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 그죠? 아마존 열대우림이란 말을 우리가 쓸 정도니까 여기가 이제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다.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적도 수렴대가 위아래로 진동을 하잖아요. 적도 수렴대의 진동에 따라서 딸려 올라가고 딸려 내려가는 애가 있으니 그게 바로 아열대 고압대죠.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가 적도 수렴대랑 딱 붙어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강수량이 이어지는, 그래서 1년 내내 고른 강수가 내린 지역이 생각보다 좁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프, 뭐, 싱가포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 강수량이 60이 넘나 보도록 하죠. 자, 강수량이
자, 선을 그어 볼게요. 자, 50하고 100 사이니까 여기쯤이겠네요. 자, 강수량이 60이 넘는군요. 그죠? 60이 넘는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기온이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를 넘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꺾어선 그래프가 다 위에 있네요. 예. 최한월 평균 기온도 18도 이상이군요. 이러면 열대 우림 기후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싱가포르가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열대우림에 가보면 물론 싱가포르 같은 도시도 있지만 흔히 알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이 아주 우거진 이런 정글을 볼 수가 있어요. 식물이 굉장히 높은 그 키를 갖고 자라고 이 안에는 습하고 그늘진 공간이 많아서 풀, 야생동물 서식처, 늪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지역은 아니겠으나 많은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어서 생물적 다양성의 보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고하면은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 보물창고, 그죠? 요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존 열대우림 경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사바나 기후인데요. 열대기후 지역에서 아까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상대적으로 좁다 그랬죠? 사바나 기후가 넓어요. 굉장히 많은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설명하면 되나요? 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자, 자, 잠시만요. 자, 우기라는 거는 ITCG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적도 수렴대가 딱 걸쳐 있어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북반구는 7월, 남반구는 1월.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반대로 건기가 되면요. 건기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북반구는 1월, 남반구는 7월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요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요것도 챙겨 두십시오. 자, 그럼 언제가 건기냐 보니까 최건월이에요, 이게. 요 건자가 건조하다 할 때 건자입니다. 가장 메마른 달에는 60mm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건조한 달에 60mm가 내리지 않으면 사바나 기후이고 굉장히 넓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지역,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기억해야 될 게 서아프리카 지역이죠. 아, 서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도 저도 잘못 설명드렸는데 케냐, 탄자니아 이런 데가 서아프리카가 아니고 동아프리카죠. 아이고, 헷갈릴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동아프리카 지역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서아프리카 아니고 동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이쪽입니다. 예, 앞서서 제가 서아프리카라고 무심코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서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 이쪽이고요. 자, 동아프리카입니다. 우리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해서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어쨌든 동아프리카 지역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케냐, 탄자니아 이런데. 자, 요런 지역들에 분포하고 남부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일부에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남반구라서 중요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나온 뿔 요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열대기후 중에 분포 면적이 제일 넓다. 그리고 가장 강수량은 적어요. 안오는 건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고요. 자, 넘어가 보시면 그래프 볼게요. 자, 여기는 북반구 사바나 기후입니다. 자, 사바나 기후 문제 풀 때요. 어떤 지점이 무슨 기후인지 알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요럴 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문제 풀 때요. 요렇게 나오면 아이고, 죄송해요. 자, 요렇게 나오면 그래프 볼 때 요렇게 돼 있으면 이제 지도에 요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냥 사바나 기후라고 하면 몇 월 달에 뭔지 너무 헷갈려요. 자, AW 괄호 북 이렇게 써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특징은 뭐죠? 자, 1월 달에는 건기,
7월 달에는 우기. 맞습니까? 1월 달에는 열대고압대. 7월 달에는 적도수렴대의 영향을 받는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월 달과 7월 달 차이를, 강수량 차이를 보면 1월 달에는 거의 비가 안 내리죠. 그죠? 비가 안 내리는 반면에 7월 달에는 강수량이 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온은 당연히 18도 넘죠. 자, 기온 18도 넘는데 1월 달과 7월 달에 이렇게 건기 오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리, 우리가 사해지대 조금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아마 지금 사례 지역으로 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바나 기후는 이런 경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우거지지 않아요.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나무가 우거지게 자라기는 좀 어렵고 듬성듬성 나무가 있고 키가 꽤 큰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초원의 이름이 사바나였어요. 이 사바나 초원이 관찰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바나 기후라고 말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사바나 초원이고,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고, 지금 여기 12월에 촬영됐어요. 건기죠, 건기. 그래서 풀이 좀 바싹 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동물들 많이 서식하는 거 알아요? 열대우림 지역에도 많이 서식하지만 이 사바나 기후를 터전으로 삼는 대형 육식동물, 뭐 흔히 말하는 사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사슴 비슷한 애들 많잖아요. 가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물소 이런 것들도 있고 코끼리, 기린 뭐 이런 것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바나 기후 하면 떠오르는 여러 동물의 왕국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남반구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반구엔 사바나 기후가 넓게 나타나지가 않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정확하게 그 사바나 기후에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여기가 잘 나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뿔 2개 나는데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다윈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이라는 곳 보면 7월 달에 건기고 1월 달에 우기인 걸 볼 수 있어요. 기온은 18도 넘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요, 굉장히 땅이 넓어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온대도 있고요, 건조도 있고요, 열대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그 다윈이라는 지역이고 경관을 보면 여기도 지금 7월 달이면 건기죠. 그죠? 7월 달에 찍힌 사진을 보면 풀이 조금 말라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요 캥거루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그죠? 여기도 열대 기후구나. 열대 기후가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ITCG 적도 수렴대 이동에 따라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을 때는 건기,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을 때는 우기. 예, 이걸 뭐 설명했고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밑에 그 자료부터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보면 1월입니다. 1월은 남반구는 여름이고 북반구는 겨울이죠. 자, 이 남반구 1월 달에는 남반구로 적도 수렴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적도 수렴대가 아래쪽으로 밀려 있다 하는 거 확인하셨죠? 요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려 있고, 그래서 남반구 쪽으로 강수가 많아요. 북반구는 상대적으로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1월달 상황이에요. 1월달. 그래서 적도 수렴대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는 편이고요. 자, 7월달이 됐어요. 7월달이 되니까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로 쑥 올라왔네요. 그래서 적도 수렴대보다 위쪽에 있는 적도 수렴대가 이제 북반구, 적도 북쪽에 있는 지역에 걸쳐 있으니까 여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것보다 남쪽인 남반구 지역은 건기를 맞이하게 됐죠. 죄송합니다. 자, 요거 설명 계속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드릴 건데 불안하니까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1월달입니다. 자, 1월달에는 적도를 기준으로, 자, 적도 빨간색으로 그을게요. 자, 그냥 그렇게만 해요. 적도를 기준으로, 자, 적도를 기준으로 먼저 ITCG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비가 많이 오니까 하늘색으로. 자, 1월 달에는 남반구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로 내려가 있어요. 1월 달에는.
그러면 이 1월 달에 내려온 이 적도 수렴대 아래쪽, 더 남쪽에 아열대 고압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열대 고압대가 붙어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요런 상황입니다. 1월 달은. 자, 1월 달 상황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우기, 여기는 건기. 그럼 이거보다 더 남쪽은요? 여기도 건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기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배울 거예요. 요건 열대기후가 아닙니다. 자, 열대기후 지역은 요 두 지역입니다. 요 두 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자, 7월이 됐다고 합시다. 자, 7월은 요번에는 ITCG가 북반구로 올라왔죠? 그죠? 적도 수렴대가 여기로 올라오고, 자, 그 주변으로 아열대 고압대가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도 아열대 고압대.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우기, 여기는 건기, 여기도 건기.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에서 1월과 7월에 나타나는 변화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요거는 다 설명드렸어요.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계속 넘어갈게요. 요거는 다 그림으로 설명드렸고요. 적도 수렴대가 요 사이를 지금 빨간색 띠 있죠? 요 사이로 이렇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진동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요것도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건기와 우기의 어떤 경관을 비교해 보면 건기 때는 풀이 바싹 마르고 나무만 겨우 살아있던 상태에서 우기 때 비가 오면 상당히 푸르른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적도 부근에 사는 동물들이요, 대이동을 합니다. 7월 달에는 북반구에 살다가 1월 달에는 남반구로 갔다가 이 비를 따라 우기인 지역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실 물도 풀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우기인 지역으로 이렇게 따라서 대이동을 하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기도 해요. 요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사파리 관광이라고 해서 야생동물 관찰하는 요런 관광이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거에는 트럭이나 뭐 아니면 지프차를 타고 이 도로로 많이 여행을 했는데, 그런 추세가 물론 지금도 있지만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바로 차로 달리는 게 사람도 위험하고 동물도 안 좋다 이래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열기구 같은 걸로 이용해서 여기 있는 많은 동물들, 기린, 사자, 하마 이런 것들을 보러 가기도 하네요. 대표적인 데가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요런 데 보면 야생동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을 하더라. 예, 사파리 관광이다 얘기하고요. 자, 열대 몬순 기후, 열대 계절풍 기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얘는요, 사실 사바나 기후 친척이에요. 사바나 기후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 사바나 기후는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 고압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다른 변수가 하나 끼어든 거예요. 바로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강하게 부는 계절풍입니다. 가장 건조한 달의 강수량이 60mm 미만이면 원래는 사바나 기후인데 죄송해요. 자, 우기의 강수량이 많은 기후다. 그래서 비 올 때 강수량이 좀 많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일단 거의 항시 이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 일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아 계절풍 기후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M자가 몬순이라는 뜻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 지역 많이 출제가 된다 하는 것만 봐두시고요. 이거 뭐 똑같습니다. 이거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중 강수가 많지만 일부 짧은 건기가 나타나고, 우기에는 강수량이 매우 많아서 총 강수량으로 보면 열대 우림 기후보다도 많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미얀마의 양곤이 사례로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겨울철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지만
많이 내릴 때는 월 강수량이 500mm를 훨씬 넘는 굉장히 많은 강수를 보여주면서 열대 우림기후만큼이나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면 이제 요런 데가 이제 그 1년에 벼도 2번씩 나고 뭐 이런 곳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를 사바나 기후와 열대 몬순 기후, 열대 계절풍 기후를 구분하는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섭니다. 이거를 하도들 질문을 해서 그냥 넣어뒀어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지만 이걸 지금 우리가 수능 2달 남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요거는 그냥 어떤 지점이 찍혔을 때 열대 몬순인지 사바나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냥 사바나구나 하고 문제 풀면 거의 다 풀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공식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열대 몬순인지 사바나인지 애매할 때는 그냥 사바나다라고 상정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열대기후가 아니에요. 원래라면 열대였어야 하는데 산이 높아서 고산 지역이라서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라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지 일대라든지 아프리카 동부의 에티오피아의 아비니시아 고원 요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위치 나중에 볼 거고 여기에 대한 원리는 이미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고산 도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지에 있는 보고타, 콜롬비아죠. 키토, 에콰도르죠. 쿠스코, 페루고요. 라파스, 볼리비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아디스아바바는 하나 알아둡시다. 이름 매우 독특한데요. 자, 우리나라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죠. 에티오피아의 수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참전국이죠.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아프리카에서 이 먼 나라까지 달려와준 나라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여기가 고산 도시예요. 상춘기후 나타나는. 자, 그래서 열대 고산기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상춘기후라고 한다. 이것도 말씀드렸고 다 얘기했습니다. 원래라면 평지였으면 한 35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높은 산이라서 15도 이렇게 나타난다고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기온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게 전부 38도를 넘어서는 요런 데가 아니고 그죠? 한 10 몇 도. 그죠? 봄 날씨 정도 되는 기온이 나타난다. 예,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지역에서 어떤 주민 생활이 나타나는지 주민 생활 모습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죠. 자, 먼저 고산가옥 얘기가 나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나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 열기 이런 거 막으려고 고산가옥 짓는다. 이미 했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붕의 경사가 급해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 비를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경사가 급하다. 눈이 많이 내려서 경사가 급한 곳도 있었죠. 그죠? 뭐 냉대기후 지역의 통나무집이나 아니면 일본 기후연의 그죠? 합장가옥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일단 여기는 눈은 아니고 비가 오는 곳입니다. 비가 오는 곳인데 고산가옥 짓고 지붕 경사도 이렇게 짓는다. 그래서 사파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실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이 비워져 있죠. 요 비워진 데 보면 지금 뭔가 가축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소인지 돼지인지 아마 돼지 같아요. 요런 가축도 자라고 여기 물소도 있네요. 그래서 농가의 풍경을 보면 사람들은 2층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인데요. 농업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열대 우림기후나 열대 계절풍 기후에서 화전, 숲을 불태워버려요. 숲을 불태우면 비료가 되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카사바, 얌, 타로 감자 같은 이러한 농작물을 지었었대요. 지금 이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화전이라고 해서 불질러서 밭을 일구는 요런 거 했었다가 지금은 이게 화전을 하면은 한 3년에서 5년 농사 짓고 나면 더 이상 못 짓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또 불 지르고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땅이 내가 그렇게 넓어서 땅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막 불 지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불 지르는 화전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 유목
그죠? 가축을 그제 풀이 많은 지역들로 이렇게 그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남쪽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찾아서 유목이 이루어지기도 했대요. 이것도 역시나 오늘날에 뭐 많지는 않지만 전통 사회에선 이랬다 이거죠. 자, 이렇게 불 지르는 거, 그죠? 이걸 화전 농업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여기다가 농사를 짓는데 오래 못 짓습니다. 몇 년 지으면 떠나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작물이 카사바, 고구마 친척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카사바라고 하는 작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재배가 됐었고, 지금 보면은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타이,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열대기후 지역, 특히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됐던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소 유목하는 장면 뭐 잠깐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의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가장 압도적이죠. 그래서 열대 기후 벼는 원래 물도 많고 기온도 높아야 된다고 했는데 벼를 1년에 2번, 3번 이렇게 막 기른다고 해요. 그래서 열대 계절풍 기후 중에서 벼를 1년에 2, 3번씩 이렇게 기르는 2, 3기작 이런 것들을 한다. 같은 작물 연속으로 기르는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타이 뭐 이런 나라 가면 1년에 2번씩 또 나온다. 예, 사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테이션. 오늘날의 농업 형태로는 이 플랜테이션이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열대기후 환경에서 선진국의 자본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된 어떤 상업적 그 형태의 농업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고무, 커피, 바나나 이거 다 얘기했어요. 요 농업의 종류 플랜테이션도 이미 말씀드렸죠. 예, 여기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커피 키우고 있네요. 브라질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플랜테이션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열대림 보존 문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돼버립니다. 자, 보시면 열대림의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생물종들이 살고 있고 오늘날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런데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 사례 지역으로 지금 보르네오 섬이 나왔어요. 이 보르네오 섬 하면 우리가 팜유가 유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저런 색깔이 칠해진 걸로 봤을 때는 숲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묶여있는 이 보존 지역 빼고는 숲이 많이 사라지고 팜농장, 그죠? 그 팜유 농장으로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팜유, 그죠? 기름 야자를 얻기 위해서 숲을 베어내고 농토로, 농지로 활용을 하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로서 열대림 파괴의 어떤 사례 지역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외워야 됩니다. 사실 여기가 어렵죠. 기후의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서 그 기후가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아프리카 서부 저쪽이 여기 통고강 유역,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리고 여기 아마존 분지, 여기가 열대 우림 기후다 했습니다. 자, 열대 몬순 기후는 거의 아시아 쪽만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타이의 푸켓, 미얀마의 양곤 이런 데가 사례 지역으로 나옵니다. 지점 알아두시고요. 사바나 기후는 선생님 아까 잘못 말씀드렸던 서아프리카 말고 동아프리카의 요 지역. 원래 이게 적도가 지나가면 웬만하면 열대 우림 기후인데 동아프리카 지역 요 두 개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군데 뿔난 곳, 다윈, 노먼턴 두 곳.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넘어오면은 남아메리카에도 넓은데 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례 지역으로 많이 나왔던 데들이고, 자, 사바나 기후 다음에 이거 플러스로 돼 있는 거 하나 있죠. 열대 고산 기후 하나 있잖아요. 자, 여기 볼게요. 아프리카 지역에 여기 하나 딱 있습니다. 여기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예요. 자, 여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남아메리카만 열심히 기억하면 이거를 자꾸 틀리는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다. 예, 여기 열대 고산 기후. 그래서 여기는 상춘 기후가 나타난다. 예, 요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쫙 오시면은 안데스 산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학습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 지역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이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여기에 나온, 그죠? 교과서나 EBS 교재에 소개됐던
요런 지역들은 꼭 알고 넘어가기를 바래요. 밑에 표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열대기후는 설명을 마쳤고 온대기후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면 열대랑 온대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풀이 영상까지 잘 보셔서 시험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대기후 설명 마치겠습니다.